지금 27분 들어와 계신데, 초보자분 안 계신가요? 아, 계시네요. 계시네요. 이제 한두 분이라도 초보자분이 계시면, 초보자분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도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용어도 낯설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처음부터 좀 뭔가 단어도 알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고 가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아, 너무 어려웠다. 지나고 보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강의를 좀, 차트 강의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초보자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지금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 11월쯤에 구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냥 코인에 대한 그 이미지는 모두 다 그렇겠지만 위험하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약간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 한 2, 3년 전에, 어,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잠깐 뭐 설명 들으러 와봐라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갔다가 어떤 코인에 이제 투자를 하면 뭐 상장되면은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죠. 욕심으로 뭐 200만 원 정도, 아, 이게 한 2천만 원 되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때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코인이 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알아볼 생각도, 검색조차 해볼 생각도 없이, 덜컥 그냥 200만 원을 주고, 그 200만 원은 아직까지 못 받고 있죠. 상장도 안 되고, 뭔가 어느 지갑이라고 그 회사의 지갑을 어플을 깔으라고 해서 깔았는데 뭐 거기에 표시되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전혀 그거는 현금화할 수 없고 아직 이제 상장도 되지 않고 그렇게 저도 코인에 피해를 봤던 사람이라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래를 해서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 해서 하루에 1%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매일 1% 정도 수익을 내면 내가 구독료를 내고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뭐 생활비는 보탤 수 있겠다라는 간단한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구독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거래도 거의 못하고, 어, 뭐 주식 거래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그냥 사고 팔고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돈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이 막 불어나는 그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밤새는 줄 모르고 점점 좀비가 되어갔죠. 막 거래를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경험을 하다가 이제 어쨌든 금액을 시드머니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고야 차트를 구독하면서 아, 고야라는 AI가 뭔가 시그널을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이제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 거지, 어디까지 내릴 거지. 이제 이런 거를 알아듣는 데에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것도 모를 때 유튜브나 이런 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검색을 해보니 뭐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고 실시간으로 픽을 해주는 그런 유료 사이트도 많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리트리 사업을 하면서 코인 이야기를 보니까 주변에 알리다 보니까요. 주식 거래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코인은 사실 제주도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이나 이쪽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거래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제가 조금 하다 보니 생긴 노하우 이런 거를 공유하고 또 조금 쉽게 어려운 용어 말고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거래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쉬운 강의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코인이라는 게 왜 여러분들은 코인을 지금 거래하고 계세요? 그냥 하루에 매일 1%, 저는 처음에 매일 1%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구독을 물론 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부자들은 우리 고모님이나 뭐 부상무님이나 그런 그 찐 부자들은요. 코인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뭐 몇 프로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비트코인 몇 개 있지? 리플 몇 개 있어요. 오프로 님도 그러죠. 개수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개수 모으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차익을 남기면서 생활비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코인을. 예를 들면 리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뭔가 계정을 두 개로 나눠서요. 한 계정은 이제 사고 팔고 수익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여기는 시드를 그냥 두고요. 여기서 이익 남긴 금액을 이쪽 계정으로 옮겨서 여기는 리플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평단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얼마에 샀는데 뭐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 거래를 할 때 그러면 다시 뭐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높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개수 모으기와 이 사고 파는 계정의 개념 자체를 조금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개수를 모아야 되는 계정은 S나 S2 이 S 시그널이 뜨면 바로 완전 기뻐해야 돼요. 그때 바로 팔고 저 밑에서 다시 매수를 예약을 잡아 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얼마의 이익이고 손해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수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리플을 모으고 있는 계정이 하나 있다면 그 계정은 S만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S2나 S1이 떴을 때 바로 그냥 팔고 저 밑에 예, 우리 5번 버튼 누르면 바이선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약 매수 걸어 놓으시면 쭉 내려가서 거기서 사지면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자꾸 금액도 헷갈리고 뭔가 평단가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약간 계정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차익을 남겨서 이 현금을 불리는 달러를 불리는 그런 계정을 쓰시고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바이낸스 계정을 선물이나 그런 거래를 하시면서 선물도 저 레버리지로 하면 뭐 이렇게 그 하락장일 때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셔서 차익을 남기면 항상 여기는 시드를 놓고 그대로 하고 이익된 시드를 다시 이쪽 계정으로 옮겨서 개수 늘리고 그렇게 좀 약간 포트폴리오를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거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내 계정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우선은 거래를 하시면서 가장 궁금하거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혹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프리미엄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는 왜 그러면 그 개수를 늘려야 되나? 지금 왜 내가 코인을 거래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사이트를 봤냐면요. 김미경 씨 아시죠?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김미경 씨가 코로나 직후에 그 사이버 뭐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개설해서 이제 동영상 강의나 유료 강의 아주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많이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뭐 제가 이제 피부샵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이 많아서 블로그 운영이나 이제 SNS 활용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한 몇 년 전이었을까요? 한 4-5년 훨씬 5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한참 뭐 세븐테크 해 가지고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웹 3.0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강의를. 제가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앞으로 이런 뭔가 이런 세상이 올 건가?' 막 이렇게 막연하게 뭔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미 웹 3.0 이라는 그런 시대가 준비되고 있었고 우리가 웹 1.0 시대에는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검색만 할 수 있고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때가 웹 1.0 시대고요. 그다음이 웹 2.0 이죠. 그때는 우리가 지금 SNS 쓰는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걸로 내가 내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SNS나 이런 걸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
말하자면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웹 2.0이면 앞으로는 근데 웹 2.0은 그 중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유튜버들이 수많은 유명한 유튜버들이 직접 영상을 찍거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지만 유튜브라는 그 회사 중앙이 있죠. 그럼 그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수익의 일부만 유튜버들한테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웹 3.0 시대에는 각자 개인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렇게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사용될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그 화폐의 역할을 바로 코인이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시 브리핑을 듣다 보면 어디에 사용될 생태계가 어떻게 사용될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리플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은행에서 송금 수수료로 사용될 거고 뭐 여러 가지 AI 코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디파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웹 3.0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활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웹상으로 올라갔을 때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송금을 할 때 은행이 중간에서 보증 역할을 확인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 계좌에서 이 사람 계좌로 옮겼다. 맞아. 이렇게 딱 인증을 해 주는데 그거를 중앙을 배제하고 개인과 개인이 하려고 하다 보니 코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복제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뭐죠? 해킹이 되면 안 되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블록체인이 없으면 생활에 전혀 이제 뭐 없으면 안 될 그런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희 남동생 고일봉 사장님한테 비트코인을 하나를 줬어요. 너무 좋겠죠. 줬는데 줬다는 거를 은행이라는 중앙이 인정을 해줄 중앙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부에 그것이 기록된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채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채굴은 뭐냐면 그런 거래 기록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오케이 해주는 인증을 해주는 거를 하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자들은 컴퓨터를 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지 내가 가장 먼저 말하자면 인증을 해주고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나 이런 거를 아주 고성능을 이제 계속 이렇게 교체하거나 장착하면서 그렇게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막 이렇게 곡괭이로 비트코인을 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의 거래를 가장 빠르게 뭐 천기백기를 들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딱 신호를 딱 줬을 때 그거의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걸 채굴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뭐 얘기하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고 지금 생활에서 쓰이는 화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수를 모아 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뭐 10 개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더리움 10개 지금 얼마가 손해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만 늘리는 데 중점을 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사용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코인들은 개수를 늘리는 계정으로 해서 개수 늘리기에 관점을 가지고 늘리시고요. S만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계속 개수를 늘려 가시고 그리고 이쪽 한쪽은 또 이제 거래를 하시면서 수익을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인을 거래하고 또 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굉장히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 차트를 이제 본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본격적으로. 채팅에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안 올려주신 거 보니까 다 아시는 거죠? 자, 프리미엄 차트는 어, 많은
지표를 보잖아요. 우리 이제 뭐죠? 주식 거래를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전문적인 보조 지표들을 보면서 예상을 하는데 그런 거를 클릭 하나로 7 가지의 기능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보조 지표 중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 7 개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3 분에서 5 분마다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감지해 줘요. 그러면 예를 설명을 드리면 개수 모으기는 플러스가 돼도 안 파는 거예요. 플러스가 돼서 팔더라도 빨리 저점에서 사시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죠. 많이 올라갔을 때 '아주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했을 땐 당연히 팔고 현금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다시 저점에 걸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보면 금액을 사용하지 마시고 개수를 모으는 곳은 여기가 2일 차트나 이런 걸 봐서 '고점이다.' 하면 더 올라가는 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더 올라가는 거는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S가 뜨면 얼른 저점에서 개수를 더 많이 늘리게 그래서 개수를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보다는 '내가 얼마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는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 3 분에서 5 분마다 시장의 변동을 감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갔으니까 과거의 패턴을 보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야는 그게 아니죠. 고야는 지금 현재 음 지갑 고래들의 지갑이 어떻게 지갑에서 코인이 어떻게 이동되고 그다음에 세력들이 어디에 청산 라인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세력들이 어디다가 지금 매도 매수를 걸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체크해서 변동을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물고기가 출발했다. 이쪽으로 머리를 틀었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그런 예상하고는 좀 다르죠. 예 다르고 그리고 주식 시 아니 코인 시장 자체가 전 세계인들이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나는 정말 저점에서 사서 제일 꼭대기에서 팔 거야. 나는 수익을 진짜 많이 이만큼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모르는 얘기지만 주식도 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 아주 유용한 이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있기 때문에 길목이 보이잖아요. '아 지금 세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나의 예상과 다르게 가더라도 S가 뜨면 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어 바이와 셀 선 우리 5번 누르면 나오잖아요. 근데 바이 선에 갔을 때 이것보다 더 안 내려가 무조건 안 내려가야 돼. '여기가 단단한 지지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쪼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거기가 지지였는데 시장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있어서 쪼금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고야 차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트는 L과 S 이제 알람이 바뀌면 뭐 L2 이런 캔들 시그널이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겠는데 알람에서는 LL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L과 S는 RSI 알람은 뜨는데 캔들 시그널은 알람에서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LL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알람도 이제 곧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우리 차트에 들어가 보면 제가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채팅에 제가 확인하면 답변해 드릴게요. TC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차트를 이렇게 열면 자 제일 처음에 여기 코인 이름을 칠 수 있죠. 우리가 여기 리스트에서 여기서 검색해도 되지만 창이 열린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다시 다른 코인을 검색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처음에 2일 차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1 일부터 6 일까지
일 주일부터 3 주까지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2일 차트나 1주 차트를 선택했을 때 바뀌는 부분은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고요. 이 부분 스코어 차트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2일 차트는 여기 오른쪽 끝이 현재죠. 현재로부터 2일 동안의 과거, 과거의 통계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1주 차트를 클릭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탁 바뀌죠. 예. 바뀌고 나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스코어 차트가 지금 현재로부터 과거 일 주일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고 스코어 차트만 이 기간을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2일 차트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면 이렇게 자동차 계기판처럼 이렇게 4 개의 도미넌스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코인 이름과 내가 스코어 차트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거에는 3 개의 차트를 볼 수 있어요. 도미넌스 차트, 스코어 차트, 프리미엄 차트 그리고 이 밑에는 트레이딩 뷰 이렇게 4 가지의 기능이 여기 다 들어 있는데 굉장히 이게 유용한데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이거를 전부 다 사용하시면 트레이딩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용하시는 방법도 제가 강의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미넌스 차트는 뭐냐면 점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골 점유율이 한국이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을 가지고 경기하는 동안에 골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점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쉽게 어제 강의에서도 고일봉 사장님이 설명해 드렸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 이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고일봉 사장님이 설명해 주니까 진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은 사실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물통이라고 생각하세요. 큰 물통에 물이 지금 50% 정도 차 있는 거죠. 그러면 물통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50.61% 차 있다는 거는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물통이에요. 그 물통에 물이 이만큼 차 있고 여기는 테더 이제 현금이 차 있는 물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고야 도미넌스 2를 제외하고 이 세 개의 물통이 서로 호수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의 흐름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테더 도미넌스의 숫자가 여기서 쭉 줄어들어요. 그럼 물이 여기서 줄어든다는 거는 여기서 흘러나와서 어딘가로 갔겠죠. 그러면 이 고야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여기가 수위가 쭉 올라가서 점수가 올라가면 '아 현금의 흐름이 이 알트코인들로 왔구나.'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겠죠. 얘는 50.61이 그대로인데 얘가 갑자기 막 10 몇 점 10% 정도 10점 뭐 17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가 줄어들고 현금이 알트코인으로 왔겠다. 그럼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알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비트코인이 쭉 올라갔다. 그러면 자금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더 막 이제 어 투자가 된 거예요. 근데 테더는 가만히 있는데 비트코인 물통이 쭉 쪼그라들고 알트코인이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으로 다시 시장으로 온 거예요, 자금이. 그래서 '이거는 자금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야 도미넌스는 현재 요 가운데에 지금 거의 -20과 +20의 가운데에 요렇게 까만색 바가 있잖아요. 살짝 플러스 쪽으로 기울였는데 이 부분이 이 위에서 내려온 건지 밑에서 올라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전시간에 내가 캡처를 해 놓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어려운데 너무 기능도 편리하게 여기 C 차트라는 버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딱 해 보시면 요렇게 선으로 전시간 대비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약간 반등하고 있구나. 지금 지난 시간 대비 살짝 올랐죠, 어 알트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C 차트를 활용해서 '아 지금 오르고 있나 내리고 있나.'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X를 끄면 다시 그 차트가 꺼지고 도미넌스 이 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코어 차트. 자 스코어 차트는 어려우시죠? 스코어 차트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이 파란색은 세력선이고 빨간색은 시세, 현재 시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파란색이 밑에 있으면 지금 가격이
이 파란색을 따라서 내려간다. 그래서 저는 쇼감점으로 생각했죠. 근데 안 내려가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 스코어 차트 2일 차트를 보실 때 얘가 지금 현재 이 가격 7만 1,000 찍고 있는 이 부분이 68,000 까지 내려간다고 예상하시면, 지금 당장 내려간다고 예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끝부분이 지금 세력들은 내리려고,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끌어내리는 분위기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도 뭔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 모든 전 세계 사람, 코인을 거래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리려는 분위기지만 가격이 살짝 반등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코어 차트는 그렇게 보시고, 사실 이 스코어 차트는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마켓 플라이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 선이 빨간색 선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 가격이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차트와 왼쪽에는 우리 고야 AI가 뱉어주는 점수예요. 이 점수가 파란색으로 스코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점수를 나타내 주는 파란색 선에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가리키고 있는 이 점이 이 끝에 있는 가격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비슷하긴 한데요. 정확하게 이 가격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다른 차트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흐름을 2일 차트를 보실 때는 이 끝만 보시면 돼요. 끝에 지금 가격은 살짝 반등하고 있고 세력은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스코어 차트는 2일 차트, 그리고 저는 3주 차트를 보는 편이에요. 1 주, 3주 이렇게 다 보는데요. 3주 차트를 보시면 3주 차트가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 맞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시도를 여러 번 다양하게 해 보시다 보면 나한테 맞는 그런 거래 패턴이 생기거든요. 그걸 찾으시면 훨씬 마음 편하게 수월하게, 어떤 분은 당장 1% 하루에 1% 하루에 2%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 있고, 트레이딩을 매일매일 자주 하고 싶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바빠서 나는 트레이딩을 자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저점에서 걸어 놨다가 고점에서 팔리게 한 2 주, 3주 아니면 한 달간 이렇게 놔두면서 거래하고 싶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 따라서 내가 이 2일 차트나 3주 차트, 1주 차트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스코어 차트가 쪼끔 어렵긴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아, 이런 패턴이구나.' 하고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3 주를 보시면 3 주에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그림을, 선을 보시면 시세가, 여기 보시면 세력이 "여기까지 올릴 거야."라고 했을 때 시세가 여기를 찍었죠. 예, 찍었죠. 그럼 "여기까지 내릴 거야." 했는데 아직까지 시세는 거기까지, 여기 지금 3주 차트에서 가리키고 있는 가장 저점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코어 차트를 보는 방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어 그 프리미엄 차트 볼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코어 차트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끝부분에서 지금 현재 오름 추세인지, 이제 그 끝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횡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력은 이렇게 내리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쯤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강사님들이. 근데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귀찮았어요. '왜 비트코인을 봐야 되지?' 이랬는데 진짜 한번 당하고 나니까요, 무조건 봐요. 이 모든 계산들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쭉 내리면요,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한 번 당하고 나서, 제가 엄청 크게 한 번 당하고 나중에 브리핑을 듣는데 부상무님이 뭐 이렇게 뭐 "여기까지 옵니다." 했다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리거나 올라가면 모두 무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아, 이 말이구나.' 하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해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
세력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느낌인데 지금 시세는 약간 횡보하면서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뭐죠? 그 부채도사 뭐죠? 신발만 벗고 들어가면 바로 맞히는 그런 도사가 아닌 이상 절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못 맞춘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뭔가의 그 가능성을 그죠? 이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잖아요. 그중에 하나로 보는 게 바로 청산 히트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 히트맵도 저도 처음에 무슨 그림인지 도저히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 들어가셔서 비트코인 아이고 잠깐만요. 히트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위에 사이트가 하나 떠요. 이걸 딱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제 브리핑 때 많이 보던 청산 히트맵이 초록색, 빨간색 나오는 네모가 나오는 이 그림이 나오죠. 이건 이제 롱으로 건 사람들이 된 거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숏으로 청산된 거는 빨간색으로 나온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보면 청산 히트맵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딱 클릭해 보시면요. 자주 보던 요 그림이 나오죠. 자, 이 그림은 여기에 24시간 그리고 12시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 저는 막 이 뭐라고 해야죠? 막 조리개 막 열고 왜 빛 찍으면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런 그림인가 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코인 시장은 크게 두 가지의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선물 시장, 또 하나는 현물 시장이 있어요. 자, 현물 시장은 우리가 금을 어, 사서 금 시세가 오르면 이제 돌반지를 받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금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급하게 돈이 급전이 필요하면 그 반지를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접 금을 보유했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것처럼 직접 내가 코인을 사고 가지고 있다가 코인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파는 사고 팔고 하는 현물 시장이 있고 그리고 한쪽은 선물 시장이 있어요. 선물 시장은 공매도 공매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코인을 직접 사고 팔지 않아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 코인의 가격이 오른다에 걸거나 내린다에 거는 게임을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내리는 거에도 베팅을 할 수 있는데요. 바이낸스 거래소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이 선물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거래가 안 되는데 해외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그냥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100달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라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나는 100달러를 갖고 있지만 나 이거 오른다에 곱하기 20배 할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봤을 때도 20배고 손해를 봤을 때는 또 그만큼의 또 마이너스를 보겠죠. 그러면 이 히트맵 이 사진은 뭐냐면요. 현물 거래 시장보다 선물 거래 시장이 뭐 굉장히 더 크거든요. 자금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코인의 가격은 현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요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게 비트코인의 지금 그 차트예요. 그래프. 지금 여기가 현재죠. 현재고 이게 12시간으로 맞췄을 때 이 봉 하나는 15분 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위에 노란색과 뭐 이렇게 약간 그린색 같은 이런 색깔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노란색이 진할수록 거기에 돈이 많이 몰려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 가장 진하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여기. 예. 그럼 여기에 돈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 세력이 가격을 쭉 내리면 이 돈들을 다 잃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가격이 내리면 돈을 잃는 사람들은 반대로 오른다에 건 사람들이 반대로 내려왔을 때 본인의 돈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앞으로 오를 거야 라고 건 사람들의 돈이 이 밑에 노랗게 쌓여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릴 거야 라고 건 사람들의 돈이 이 위에 쌓여 있어요. 근데 세력들이 이걸 보고 여기가 돈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자금을 써서 가격을 쭉 내려버리면 그 사람들의 돈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돈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청산당한다. 근데 그건 현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선물은 오른다 내린다에 베팅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레버리지라는 거를 20이나 50이나 100 이렇게 고 레버리지를 쓸 경우에 청산되는 라인이 나는 오른다에 베팅했는데 반대로 내려갔을 때 없어지는 이 청산 라인이 나와 점점 가까워져요. 고 레버리지를 쓸수록. 근데 1이나 2 레버리지를 쓰면 그 청산 라인이 저 밑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 밑에. 그래서 저 레버리지로 거래하시는 선물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2 이상 쓰시면 안 되고요. 3도 초보자들은 조금 만약에 비트가 갑자기 쭉쭉 내려갈 때는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 이제 하락장일 때는 숏으로도 한번 베팅 해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1이나 2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셔서 이제 한번 거래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 거래를 하다가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면 레버리지를 자꾸 올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있고 청산을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레버리지를 올리면 세력들은 다 보여요. 우리가 어디에 몇 배의 레버리지를 썼고 어디에 이렇게 자금들이 많이 몰려 있고 거래소의 모든 그 거래량이나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피해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3도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뭐 숙련 되신 분들은 3 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은 1로 연습을 해 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2 까지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청산 히트맵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사실 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를 우리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리가 여기랑 여기랑 조금 비슷하죠. 근데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리셋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세요. 가격이 쭉 내려왔죠. 이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얘가 아까 요만큼 있을 때보다 조금 내려왔으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졌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숏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비트코인 들어가 보면 어떤 시그널이 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 S는 안 떴네요. 그죠? 여기 L 유지 중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2일 차트에서 확인이 됐고 지금 현재 여기서 1시간 봉으로 보면 가격이 지금 요렇게 아까 여기 조금 캔들이 조그맣게 해서 요만큼 쭉 내려왔죠. 그러면 이게 지금 쭉쭉 내려오고 있죠. 청산 히트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최소한 오겠다. 그럼 여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가격도 나와요. 이렇게 네모난 데 보면 70317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 차트에 가서 자 70317 찾아볼까요? 703 한 요 정도? 네. 요거보다 약간 위인데. 요까지는 요 정도는 내려올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 양봉이 시작된 요 시작 부분 요 정도? 여기까지는 오겠네 하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하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청산 히트맵은 그때그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위에 비트코인 페페추얼 써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고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코인을 검색해 보시면 자, EGLD 뭐 이런 거 검색해 볼까요? 이렇게 검색해 보면 바이낸스의 EGLD라는 청산 히트맵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코인의 청산 히트맵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제 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 스코어 차트 아까 이렇게 세력선들이 이렇게 내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살짝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거 제가 신기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여기서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저점을 여기 지금 이 파란색은 현재가 아니고요. 이제 미래, 그러니까 약간 N시간 후에 여기 세력선이 찍어 놓은 요 지점까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여기까지는 도달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 67,000이죠. 그러면 여기 SR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67,000이 여기 지지선 나오죠,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예, 요렇게.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뱉어주는 그런 이 포인트, 점수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점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합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나름 계속 이렇게 보시다 보면 본인만의 노하우를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고, 2일 차트를 보고 거래하시는 분도 있고, 5%님은 5일 차트 보여주시죠? 여기 5일 차트를 보고 거래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 3주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다 클릭 해봤을 때 모든 게 다 방향이 똑같다. 그러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일 차트, 3주 차트 이렇게 보는데 어쩔 때 시간이 많거나 좀 꼼꼼히 보고 싶을 때는 2일 차트, 1주, 3주 이렇게 세 개를 보는데 세 개 다 저점을 다 찍었고 파란 선이 위에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이 더 많구나. 이거 확률이 세 개다가 똑같으니까 확률이 훨씬 높구나 해서 저는 이제 롱으로 가죠. 그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하시다 보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프리미엄 차트 이렇게 보시면 자, 프리미엄 차트는 아까 우리가 차트에 들어왔을 때 도미넌스 차트, 스코어 차트, 세 번째 프리미엄 차트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를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핑크색 고야 라인이라는 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고야 라인은 우리가 거래소에 들어가면 이 라인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라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 지금 당장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강력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고야 라인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개발을 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핑크 라인은 강력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지와 저항이 도대체 뭐야? 이해가 저는 진짜 안 갔었거든요.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이게 캔들이라고 할까요? 이거 만들다가 진짜 대충 만들었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가격이 지금 가운데 층에 있어요. 그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싶어서 막 이제 머리를 콩콩콩 천장에다 막 박아요. 몇 번. 그래서 힘이 나서 탁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밑에 층에 있을 때 천정이었던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닥이 됐죠. 그러면 내가 밑에 층에 있을 때는 머리를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저항 역할을 하던 곳이 내가 캔들이 딱 가격이 올라서고 나니까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지지 역할을 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도 되고 저항도 되는 그런 강력한 역할을 하는 곳이 지지 저항선, 고야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지고요.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못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바닥 역할을 하는 곳이 지지다. 네.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곳은 저항이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곳은 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5번 SR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자, 여기서 SR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바이에서 우리는 이제 사세요선과 파세요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고야 라인도 이게 잠깐 5번 누르기 전에 캔들을 보시면 자, 과거에 봤을 때 팬들이 여기서 고야 라인을 S가 뜨고 내려가려고 몇 번 뚫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아까 우리 집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가운데 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바닥을 막 뚫었어요. 뚫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이 지지가 바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다시 L이 뜨면서 쭉 상승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고야 라인과 멀어지고 나니까 다시 기운이 빠져서 다시 가까이 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또 시도하는 거예요. 바닥을 뚫어보려고. 지지를 뚫으려고 시도하다가 성공했어요. 내려갔죠, 가격이. 내려가니까 다시 올라가려고 천정을 뚫어보려고 했는데 힘이 약하니까 S2가 뜨면서 그리고 SB라고 거래량이 확 받쳐주면서 아주 크게 하락을 쭉 하게 되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지와 저항이.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캔들이 내려가면 뚫고 올라오기가 어렵고요. 뚫고 올라오면 내려가기가 어려운 곳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우리 고야 라인이다. 그래서 이 선이 있으면 S가 떴네. 내려가면서 뭔가 고야 라인을 뚫으려고 하네. 그러면 약간 숏 관점, 하락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네라고 이 고야 라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죠. 근데 고야 라인을 딱 지워보면 예상할 수 없잖아요. 여기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야 라인이 굉장히 거래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스코어 차트에서도 파란 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잖아요. 얘는 가격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세력이 내려가려고 하는 기운이잖아요. 끝을 보면. 그러면 얘가 지금 고야 라인을 뚫고 가려고 하고 청산 히트맵에서도 아까 비트코인 봤을 때 자, 밑에 노란색을 먹으러 가죠. 근데 절대 한 번에 안 갑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또 베팅을 해요. 우리는 이런 거를 모든 보조지표를 보면서 거래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코인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캔들만 보고 내려가니까 숏으로 걸고 올라가니까 롱으로 걸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들은 금액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까지 우리 생각엔 쭉 내려올 것 같잖아요. 물론 쭉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자금들을 청산시키고 있는 게 바로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야 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오늘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많이 준비했는데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SR 버튼을 이용하면 되게 좋은 어, 뭐라고 해야 돼?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바이라는 선은 강력한 지지예요. 지지 역할. 그리고 셀이라는 선은 강력한 저항이에요. 가격이 더 이상 못 내려가게끔 막아주는 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가격이 상승하고 여기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주는 천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팔면 그래도 나는 고가에서 파는 거야 라고 사세요, 파세요 자리를 이렇게 너무도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여기에 가면 더 이상 못 내려갈까? 왜 이게 지지가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가격을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쭉 이렇게 바닥에 자, 사세요 선에 지금 인원이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분들보다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죠. 그러면 이 가격이, 자, 위에는 이 가격보다 적죠. 인원수가, 이 저항 라인은. 그러면 이 가격은 올라갔을 때 위에 저항 라인을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뚫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을 잘 생각하신 다음에 다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거를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싶은데 그 실력은 아직 안 돼가지고
자,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막 형성이 돼요. 지금 어쨌든 내려오잖아요, 가격이. 내려오면 여기가 지금 바이선이에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초록색 사람들이 이 바이선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가격이 이제 지금 현재 거래하는 내려오는 사람들보다. 그럼 여기서 그 진을 못 뚫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이는 예약 매수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가격이 막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뚝뚝뚝 떨어지다가 막 던지잖아요, 팔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여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파는 가격을 다 사버리니까 갑자기 가격이 반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특히 여기가 우리가 가끔 보면 바이 1, 2, 3, 4가 쭉 몰려있는 데 있죠. 그러면 그때는 1, 2, 3, 4 뭐 이렇게 6 같이 쫙 이렇게 붙어 있는 한 줄로 되어 있는 데는 뚫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겠죠. 여기가 막 세 줄, 네 줄 막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뚫지 못하고 다시 가격이 그 사람들이 막 코인을 사니까 다시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선과 셀선을 활용해서 알람이 왔을 때, 바이 알람이 왔을 때 사고, 셀 알람이 왔을 때 팔면, 기간이 하루 안에, 이게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이 캔들이 1시간 봉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과거를 볼게요. 자, 여기에 바이가 닿았어요. 1시간, 이 빨간 선부터 닿았다고 해볼게요. 1시간, 2시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그죠? 23시간 정도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한 16시간, 15시간 정도 되니까 셀까지 왔네요. 그죠? 제가 여기까지 막 세느라고 여기까지 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이에서 사서 셀까지 가는 데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예상하시면 좀 느긋하게 예상하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좀 길게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 바이에서 샀는데 왜 더 내려가? 왜 더 내려갈까요? 아까 이 그림을 또 상상하세요. 제가 이거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했지만 이 그림을 상상하세요. 이 그림에 이 까만색 사람들보다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밑에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작은 거예요. 인원수가. 예. 이 사람들이 싸우자고 막 내려갔는데 여기 진을 치고 있는 깡패들이 인원수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100%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못해요, 예상을.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1차, 2차, 3차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는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5번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해주는 바이 원이 아주 강력한 이제 저항 자리 바닥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바이하고 바이 투 자리가 길잖아요. 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지 저항을 그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자, 그거는 여기서 트레이딩 뷰를 활용을 하시면 실력이 굉장히 늘어요. 자, 트레이딩 뷰에 가시면 이 트레이딩 뷰는 우리 여기 프리미엄 차트는 1시간에 한 번,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그널이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그널이나 캔들 시그널 이런 것들은 꼭 1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데이트가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캔들은 프리미엄 차트의 캔들은 정각에서 8분 정도가 되면 여기에 새로운 캔들이 현재 시간 새로운 캔들이 딱 생기게 돼요. 지금 55분이잖아요. 10시 8분이 되면 여기에 캔들이 생기는데 밑에 트레이딩 뷰는 바이낸스 거래의 실시간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줄, 지금 현재 이 빨간 줄 있죠? 이 파란 줄 지워볼게요. 빨간 줄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죠? 뭐 9, 8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바이낸스의 실시간이에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를 보면서 내가 지지 저항을 긋는 연습을 하시면 진짜 실력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SR을 누르면 사세요, 파세요 선 나오죠. 여기 옆에 보면 가격이 나옵니다. 69592. 그럼 거기다가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줄 모양 딱 클릭하시면 여기 가로줄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딱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69591이었어요. 뭐였어요? 자, 한 이쯤이죠? 예, 이쯤에 그어놓고 바이 2는 몇이에요? 67546. 그럼 또 긋는 거예요. 여기 선택하고 탁 찍어놓고 67546. 6, 7. 아유, 엄청 밑이네요. 자, 이쯤에다 그어놓으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을 예약 매수를 하고 싶어요. 다른 코인이라도. 그러면 이렇게 트레이딩 뷰를 활용해서 바이가 나와 있는 선을 해놓고요. 이렇게 그어놓고 이 사이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2시에 빼먹지 않고 저기 그걸 보잖아요. 브리핑을 듣잖아요. 그때 항상 얘기하시는 캔들과 캔들의 중간, 끝, 그죠? 끝.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이 긴 캔들의 중간. 이렇게 중간에 가면 이쪽에 꼬리들이 또 맞아요. 또 이렇게 신기하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막 그어보는 거예요, 막. 예, 여기도 캔들 끝이죠. 근데 여기 끝하고도 맞죠. 막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양봉과 양봉의 중간. 그럼 여기 꼬리 끝도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거미줄처럼 내가 지지를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어 놓고 여기다가 소액으로 매수 예약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내가 이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이라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가까이 있는 데는 선발대기 때문에 조금만 걸고 우리는 싸게 사야 좋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먼 데일수록 금액을 더 많이 넣고 그리고 현금을 항상 다 쓰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고 1, 2, 3, 4차에 걸었는데 더 내려오네? 그러면 여기에 금액을 더 넣으면 훨씬 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긋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가 만약에 1부터 뭐 3, 4, 5 이렇게 막 이렇게 몰려 있는 바위는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더 내려갈 확률이 낮아요. 그럼 만약에 세력들이 진짜 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쭉 내려갔다 치더라도 다시 금방 올라오겠죠. 그래서 더 내려갈까 봐 뭐 못 사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를 하지 말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팬들이 움직이는 거를 나중에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이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제가 그 뒤에도 설명드릴 게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처음에는 막, 뭔가 이렇게 확 오르는 코인들 있잖아요. 막 양봉을 쫙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래서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타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그거는 진짜, 어, 재미없어요. 그냥 한 번 만약에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큰 수익을 보는 이 습관을 들여버리면 그 다음에 1, 2%의 소중한 그 차곡차곡 그 쌓아가는 나의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그 수익들이 나중에는 실력이 좀 천천히 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좋은 코인 위주로 또 워낙 또 많이 당해보고 나서는 지금은 좋은 코인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을 고르는 방법은 뭐, 뭐, 시가총액이 높은 것부터 아니면은 구상무님이 항상 브리핑해 주시는 좋은 코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앞에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를 쭉 하실 수 있잖아요. 즐겨찾기를 하시고 저는 이제 즐겨찾기 위주로만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즐겨찾기 한 거에 스코어 차트만 볼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가운데쯤에 있는 거는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바닥에 있거나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것은 숏 관점으로 들어가고요. 바닥에 있는 건 이제 오르겠지 하고 롱 관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EGLD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 이 스코어 차트 안에서는 가장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는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EGLD를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다시 EGLD. 차근차근 봐야겠죠. 2일 차트만 보고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진짜로 오를 건가 하고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서 세력이 알려주고 있는 가장 저점을 지금 거의 이렇게 바닥에 왔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3주 차트를 봐요. 자, 이거는 1주 차트 보셔도 되고 5일 차트 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래 방식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주 차트를 보고 3주 차트에도 여기 저점을 지금 거의 다 맞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파란 선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저점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반등하겠구나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미엄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를 이렇게 보고 SR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다 모여 있죠. 강력하게. 아, 그러면 비트가 만약에 쭉 내려온다면 조금 더 뚫고 내려오겠지만 여기를 지지를 지금 몇 겹으로 쌓여 있는 그런 지지이기 때문에 많이 더 막 줄줄 흘러내리진 않겠구나라고 그냥 예상하고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네, 매수를 해서 첫 번째 익절 자리가 고야 라인이에요. 여기서 고야 라인까지 갔다가 고야 라인을 휴게소라고 김은희 사장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휴게소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또 2일 차트를 그 순간에 2일 차트를 확인한다거나 뭐 아니면 청산 히트맵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거래를 하거나 저는 이제 조금 어, 하, 하나 해서 수익을 보고 또 다른 코인을 고르고 이렇게 하는 재미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기서 길게 가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뭐 만약에 매수가 되면 이 긴 장대의 절반까지는 무조건 오잖아요. 그럼 절반에서 뭐 입절을 했다가 다시 얘가 살짝 내려가요. 그럼 다시 매수해서 또 반등할 때 또 입절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고 오늘 제가 강의 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지와 저항을 잘 이해하시면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왜 바이선이 하나인 데가 있고 여러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있는지 지금 다 몰려 있다는 거는 여기 스코어 차트에서 더 이상 그 저점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파란 세력선이 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저항을 맞으면 이제 반등해서 이제 차근차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여기서 무조건 계속 쭉쭉쭉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익절을 하고 또 매수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셀선까지 그냥 느긋하게 한 2, 3일 기다리셔도 되고 예, 그건 이제 각자의 거래 방식으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는데요. 혹시나 또 뭐 만약에 저기 본사에서 보시거나 했을 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쭤봐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저기 뭐지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